어쨌든 우리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내년 정도에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가 국내 시장은 내년 정도에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추종을 많이 하고 있는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도 훨씬 더 빨랐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도 더 빨라질 거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도 사실 먼저 미국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도 미국이 먼저 돌아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뭐 현금만 있다. 내가 주식을 그냥 처음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미국 주식이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추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미국 주식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내 주식 내에서 그래도 나는 국내 주식을 할 거야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기회라고 봐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모르는 것은 다 물어봐요. 친절하게 알려주는 곳 이곳은 목돈연구소. 좋아 Oh beautiful 아름다운 그대여 고요했던 내 맘에 뜨겁게 피어나요. 지금 흐르는 이 노래 주식에서는 줄임이지만 음악에서만큼은 프로 수준급입니다. 바로 도코의 뷰티풀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SBS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OST죠. 자, 오늘 이 음악으로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시작합니다. 주식이 뭔지 또 ETF가 뭔지 몰랐던 우리 주린이들 자 이제 성장을 합니다. 왜 오수재인가 성장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승철님 요즘 SBS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 보고 있는데요. 배경음악이 너무 좋은데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이라면 저희 모든 로고송에서 익숙해졌죠. 그래서 찾아보니 도코님이었어요. 우와. 노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진수라님도 노래 잘하는 단기 투자자 도코. 네. 단기 투자자 뮤지션 도코입니다. 자, 이제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시작할 텐데요. 주린이쇼는 이번 시즌은 저와 이 어벤져스 군단과의 수익률 대결로 펼쳐집니다. 먼저 어벤져스 전문가 군단의 군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스닥의 인간지표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노래 너무 좋네요. 노래 제목처럼 시장도 뷰티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어떤 전형적인 클리셰 멘트를 지금 우리 바로 해주셨습니다. 문서진 대표, 그 간밤에 재료 하나 우리가 또 놓쳤네요. PC를. 네. 이거를 좀 딛고 일어섰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약간 원래 강세론자였다가 네. 이번 주에 조금 제가 이제 약간 시장에 대해 약간 자신감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 PC 물가지표 발표 나오는 걸 보고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역습이 시작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원래 7월 역습 이야기 했잖아요. 네.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누가 역습합니까? 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많이 잡힌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PC 물가지표 자체도 이제 고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주거라든지 임금의 상승률은 확실하게 꺾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조금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좀 의미 있는 곡물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오히려 7월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약간 자신감을 가졌어요. 미국의 7월이니까 6월 물가를 발표하는 게
7월 1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금리 결정하고 그날 밤에 네. 이제 미국의 이제 6월에 물가가 발표된 거죠. 이게 이달. 뭐 사실 원유는 여전히 그 헤드라인 물가를 낮추는 요인은 아닐 건데요. 네, 우리도 뻔히 보잖아요 네. 지금. 근데 110달러. 곡물은 확실하게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곡물이 헤드라인 물가를 좀 낮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5월 달보다는 6월이 조금 더 편안하게 시장에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3864번님 문 대표님은 어쩔 수 없이 뼛속까지 상승론자시다. 며칠을 못 참으셨네. 예. 저는 속으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에 하나 문서진 대표가 안 됩니다. 시장 이제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면 제가 오늘 바닥선을 하려고 했는데 인간 등대되는 건데. 오늘은 왜 못 참으셨어요, 문서진 대표? 네. 못된 주식시장에 소화불량을 얻었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네, 진짜 못됐죠. 네. 개인 투자분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 효과를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말을 갈아먹고 있거든요. 말을 말이요? 먹고 나서 속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 참마. 네, 아, 제 속이 네. 좋아졌으니까 주식도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그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이러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환차익 때문에도 좀 나갔던 것 같고요. 네. 워낙 환율이 좋다 보니까 굳이 그러기에는 너무나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기울어진 운동장인 게 공매도나 이런 차익 실현하기 좋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가파른 건 끝났다라고 저는 확신은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기회장은 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무작정 투자, 무조건 투자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정말 선택과 집중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다. 네. 네. 제일 어려운 건데. 그렇죠. 종목 장세. 이 코너의 주인공 우리 주린이들입니다. 자, 먼저 차트상으로는 이제 V자 반등, 수익률 V자 반등이 올 때가 됐다. 주린이 이효진님. 안녕하세요. 네. 노래가 너무 좋은데 네. 저도 신청곡 있어요. 뭐죠? 베이비복스의 나 어떻게 좀 불러주세요. 그 여진님 저 어떡해요? 베이비복스요? 베이비복스? 네. 약간 그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그 시대죠. 이게 옛날 나온 노래. 저 그 노래를 몰라요. 모르세요? 네. 네, 도코는 어립니다. 네. 여진님. 베이비복스면 진짜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나온 거니까 20년 전이거든요. 20년 전이요? 네, 제가 20년 훨씬 중학교 됐죠, 때, 저 중학교 때. 아, 중학교 때. 아, 참. 어떻게 되죠? 그 베이비복스 나 어떻게가? 나- 제목밖에 기억이 안 나. 오늘 아침 눈 딱 뜨고 어떡해. 9시에 그거잖아요. 주식창 보자마자 갑자기 그 노래 제목이 스쳐가더라고요. 아. 저의 머릿속을. 나 어떻게? 그래서 신청곡을 한번 내야겠다 했는데 네. 저희가 기회를 봐서 여진님의 나 어떻게 여진님이 더 무너지는 날 저희가 위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무너지는 날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살짝 봤어요. 네. 아 차트가 아 진짜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그러니까요. 올라가면 항상 성장하는 주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과는 다릅니다. 네. 여진님. 네. 성장은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성장주. 네, 성장주. 성장주는 맞습니다. 네. 내 반려주식은 내가 챙긴다.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도코. 네, 덕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뷰티풀 네. 왜 우수제인가 OST죠? 반응이 아. 너무 뜨겁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하고 사실 이 곡이 원래 제가 부르기로 했던 곡이 아니에요. 오. 제가 가이드를 했던 곡이에요. 근데 가이드? 이제 그러면 그 작사 가이드- 작곡자는 작사 작곡자는 다른 분이시고 아. 이제 그 드라마 OST를 이제 어디다 낸다고 하셔서 이제 가이드 보컬을 해준 건데 네. 그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이제 드라마 측에서 제가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근데 OST랑 되게 잘 어울리는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아 좀 OST 할 때 조금 더 야하게 부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섹시하게. 네. 네. 야하진 않던데. 호흡 99도 부르거든요. 네. 네. 또 이게 중대할 때 팍 터지잖아요. 네. 네. 저 어울려요. 아. 내가 또 저 노래 나오네. 네. 또 도코 딱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주식인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슬퍼지네. 네, 갑자기 슬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이게 막 그렇게 막 나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고, 네, 사실 그냥 되게 평화로운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무슨 얘기죠? 지금? 네네. 평화로워요? 되게 그러니까 주식이 왔다 갔다 계속 하니까 막 조금 많이 내려도 이게 그렇게 감흥이 많이 걱정이 안 없는 것 되고. 같아요. 네. 게다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도코 자체 지금 포트폴리오가 네. 상하방에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죠. 창과 방패여가지고 네. 결국에는 중간은 하지 않을까. 아, 그 맞습니다. 네. 우산 장수와 집신 장사인가요? 예. 두 아들. 예. 양쪽을 지금 다 예. 옛날 사람 비우라고요, 이것도요.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집신이 웬 말이에요. 집신을 잘 모르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운동화 장수와 우산 장수를 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우리 도코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게임의 법칙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이번 시즌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는 저와 이어진 도코 이 두 분과의 수익률 대결입니다. 저희 마지막 라운드 때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수익률에서 저를 앞서면 이번 도전 챌린지는 성공이 되는 거고요. 모든 수익률은 전 거래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님의 이 수익률 차트가 좋았거든요. 네. 좋다 말았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나스닥 레버리지가 조금 많이 오르면 약간 손절을 하더라도 팔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항생테크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때까지.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팔고 그 돈과 저의 현금 21만 원 합쳐가지고 약간 큰 덩어리의 픽스 같은 걸 좀 사볼까 했는데 네. 뭐 나스닥이 또 떨어지고 항생테크 떨어지고 빅스 오르고 해서 전 그대로 있습니다. 나스닥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7.7%까지 떨어졌고 원유 인버스가 좀 괜찮아져서 마이너스 12%, 코덱스 항생테크는 플러스 3.4%, 현금은 21만 원 있고요. 저의 총 수익률은 다시 마이너스 12.7%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화요일에 나가면서 빅스를 투자하겠다라고 나갔잖아요. 네. 근데 왜 안 그러니까 좀 더 떨어지면 나스닥 조금만 오르면 다 팔고 많이 살라 그랬죠 빅스를. 태세 전환을. 네. 그래서 21만 원은 고스란히 있었는데 이 와중에 이제 하방이 또 나왔고요. 네. 나스닥 레버리지는 또 더 낙폭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꼬였잖아요. 이 ETF가 잘 모르겠는데 계속 지켜보니까 떨어질 때 엄청 떨어지고 오를 때는 살짝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위험한 거 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건가 하는 생각을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거는 쉽게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레버리지의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문제라기보다는 안 오른 거죠. 덜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래요? 네. 막 3%씩 떨어지니까 떨어질 그렇죠. 때는 네. 오를 때는 뭐 한 1, 2%. 0.8 이렇게 올라서 그런 건데.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21만 원과 이걸 또 기다리나요? 네. 기다릴 거고 네. 근데 진짜 장이 안 좋다고 느낀 게 제가 이거를 늘 좋다고 그리고 되게 좋은 종목인 그 2차 전지 있잖아요. 네. 이것도 2만 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17,000원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진짜 요즘 장이 많이 안 좋구나 싶어서 이럴 네. 때 굳이 뭔가를 사면 좋겠지만 뭘 사면 좋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시장 전체를 파니까 뭐 아무리 우량주도 그냥 같이 네, 예. 속절없이 떨어져요. 네,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2.7%였고요. 자, 뮤지션 도코. 네.
도콩이는요. 네. 일단 나스닥 레버리지 아직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7.5%로 사실 이게 정말 진짜 여진님 말씀대로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안 올라서 좀 약간 그 아픈 손가락 맞아요. 인데 문에다가 손까지 찌인 상태. 그래가지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손가락인 찍혔어. 상태고 네. 빅스는 조금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9.99. 네, 근데 오늘 좋더라고요. 네, 오늘 조금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추매하려다가 저는 이제 미디어 엔터에다 추매를 조금 했어요. 사실 이게 조금 아쉬웠던 게 팔려고 생각했었던 시기가 예. 사실 제가 매도를 걸어놨었던 게 다 매도를 걸어놨었는데 거기에서 한 주만 팔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 팔려고 생각을 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네. 조금 아쉽더라고요. 안 팔려서. 네. 그래서 좀 더 떨어졌길래 요거를 조금 추매를 해가지고 좀 더 빨리 팔 수 있는 순환을 만들어야겠다 네. 생각을 해서 지금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1%로 이제 추매 한 13주 정도 했고요. 네. 현금은 지금 10,000원 있어가지고 네. 제 수익률 마이너스 7.1%입니다. 아, 운신의 폭이 크진 않네요. 이제 결단을 네.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결단하기도 지금 어려운 포트폴리오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예. 약간 폭도 되게 넓은 것들이 그렇죠. 많고 예. 이래서 뭔가 시장이 완벽하게 좋아지거나 뭔가 완벽하게 떨어지거나 한번 무너져서 뭔가 네. 뭔가 딱 확실히 뭔가 폭포가 보이거나 산이 보이거나 하면은 결정을 할 텐데 네. 이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좋은 그림으로는 예. 확 급락이 나오고 그때 빅스를 팔아서 그 돈을 나스닥 레버리지 물타가지고 맞아요. 예, V자 반등을 타는 이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3주 정도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이제 7월이면은 이제 주린이 쇼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7월 내에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힘든 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 이것은 저에게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제 수익률을 보도록 하면은요. 제가 지금 은을 추격하고 있는데 마치 제가 지금 은을 추격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은만 지금 마치 죽이고 있어요. 1821번님, 은철진님, 은은 언제쯤 오를까요? 해주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마이너스 8%까지 제 포트에서 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결단의 구간에 돌아왔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08년 말에 세계금융이 터지고 주가가 대폭락했잖아요. 당시 코스피 1000도 깨지고 그리고 2009년으로 접어들었을 때 실은 당시에 주식보다 먼저 올랐던 게 있습니다. 금하고 은이 2009년, 2010년에 막 진짜 급등을 했거든요. 오. 그래서 제 생각은 요번에 이게 하락만 어느 정도가 끝이 난다면 주식 반등보다 더 빠르게 저는 금은이라고 보는데 금은 지금 안 떨어졌거든요, 별로. 그래서 저는 은이다. 제 분석을 지금 그렇게 취합니다. 제가 2009년, 2010년, 11년까지도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유일한 문제는 네,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출전 선수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지금 우리 외국인들이 너무나 또 제가 은을 추격하니까 은만 지금 무조건적으로 죽이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달러 인버스도 실질적으로 좀 다시 한번 달러 강세가 나와서 주춤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 언저리가 일단은 달러 멈춤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들 신재생에너지, 국채, S&P 500 빅스는 이제 한 주 세 주 추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 메리츠비 국채 10년 저건 국채 가격이거든요. 저게 플러스라는 건 지금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은의 몰락으로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6.65%로 이번 라운드를 마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 순위를 좀 보니까요. 이 와중에도 제가 지금 아직 선두권입니다. 1위는 저 6.65로 저고요. 2위가 도코가 마이너스 7.1%, 3위가 여진님 마이너스 12.7% 이렇게 이번 시즌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전문가분들의 시간입니다. 문서진 대표. 네, 뭐 오늘 또 신규 종목은 없고요. 네.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제 원달러 환율이 요즘에 좀 계속 이제 약세가 안 이제 꺾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지금 우리는 아니지만 개도국들 그러니까 뭐 방글라데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콰도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뭐 국가 부도 사태라든지 그래서 개도국 쪽에 전체적인 지금 이
경기가 굉장히 안 좋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좋게 진행되면서 이게 신흥국 통화의 불확실성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들 국가만큼은 어렵진 않지만 개도국이 흔들리면 결국 신흥국까지 이게 전파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신흥국 쪽의 통화를 그렇게 매수 쪽으로 포지션 안 취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것 같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세가 계속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위안화 통화의 프록시 통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안화를 매도를 하고 싶다 외국인들이. 근데 위안화 시장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에게 개방이 돼 있긴 하지만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위안화를 때리는데 때리는 거구나 싶은데 이게 워낙 유연성이 없으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위안화를 잘 추종하는 통화가 뭐냐? 그게 우리 원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화를 대신 때리는 거예요. 위안화를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덜 유연하니까 이제 프록시 통화인 우리 원화를 때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좀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상대적으로 약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유입을 안 시키는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이제 우리나라 무역 수지 이야기했잖아요. 하고 상반기에 지금 무역이 최대 뭐 단군 이래 최대폭 적자가 난 겁니다. 아무 에너지를 너무 많이 또 수입을 수입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긴 한데 항상 우리의 위기는 무역이 무너지고 찾아오잖아요. 맞죠. 외국인들은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것들은 그게 이제 중국 쪽이 그래도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약간 그런 건 있겠죠. 근데 단순히 중국만 가지고는 파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 그 소장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이거 생각보다 이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가 안 좋다. 그러면 이것도 좀 때릴 만하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더 많이 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내년 정도에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가 국내 시장은 내년 정도에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 나스닥이나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도 훨씬 더 빨랐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도 더 빨라질 거고, 그다음에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감도 사실 미국이 먼저 받았기 때문에 돌아서는 것도 미국이 먼저 돌아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내가 만약에 뭐 현금만 있다. 내가 주식을 그냥 처음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미국 주식이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추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미국 주식 유리하다고 봅니다. 다만 국내 주식 내에서 그래도 나는 국내 주식을 할 거야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가 지금 굉장히 기회라고 봐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투자를 좀 지연하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이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주가 반기 리밸런싱 매수 물량이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쪽의 펀드들이, 기관 펀드들이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리밸런싱을 하면서 2차 전지를 많이 매도를 하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조선이라든지 건설 쪽으로 좀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쪽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투자가 지연된 게 아주 큰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5년까지 계획이 520기가와트를 증설하는 거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근데 이번에 지금 지연한 게 한 11기가밖에 안 돼요. 그럼 전체 매출에서 큰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오버행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내리는 거지만 중요한 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은 아니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오히려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조정에서 매수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만 이제 나머지 이제 주식 자체는 좀 힘들다. 다만 제가 이거 시간 관계상 이야기 못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희망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 이야기 드릴게요. 화요일 날? 예. 외국인 언제 돌아옵니까? 외국인은 좀 국내 시장 좀 돌아오려면 한참 멀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코스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좀 반등이. 근데 전 이 얘기 들으니까 왜 바닥 찍은 것 같죠? 저는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문선진 대표의 시간이었고요. 다음 황주명 대표. 그 시장 얘기 저도 좀 동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그래요. 6월 달에 이제 옷을 그 백화점 같은 데서 윈도우에 있는 옷을 바꾼다 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인데 그러니까 매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를 좀 팔아가지고 다른 걸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작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원가에 대한 부분이 좀 높아져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어느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돈이 움직일 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뭐 이렇게 보이는 부분은 사실 안 보이고요. 그렇죠. 큰 손이 안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종목적인 개별적인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있으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뭐 미디어 엔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본전에서 한 70% 정도는 정리하고 70%요? 네, 본전에서 그러니까 각자 들고 있는 본전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 각자 들고 있는 자리가 항상 매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랑 똑같은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샀기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없을 때는 본전에서 한 50에서 70% 정도 정리했다가 다시 또 이제 밑에서 받아가다 보면 평단은 낮아지고 올라가면 일단 30% 들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고 이게 유동성 없을 때 하는 매매법이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좀 리스크하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5%부터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 손절 일단 쳐라. 네, 손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저도 이제 나쁘진 않게 보고 있는 게 일단은 시장을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유가와 천연가스 뭐 윤소진 대표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대체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다 넘어가가지고 뭐 저장할 데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증산을 줄이지 않는다는 내용 이렇게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던 것 같고요. 요 정도 또 조정이 나왔으면 또 너무 또 큰 낙을 바라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인플레이션 이제 급격한 건 끝났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끝났으니까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좀 해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 요즘에 이제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운 모멘텀. 신규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어요. 블록체인도 뭐 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UAM입니다. UAM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예 발표를 했어요. 25년 후에 상용화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100km 거리까지는 지금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어요. 짧게 좀 UAM을 설명해 주신다면. 네, UAM은 쉽게 얘기하면은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 도시에서 움직이는 중간 그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하늘은 비행기가 나르고 땅은 자동차가 간다면 그 중간길을 이용하는 것이 UAM이다. 드론이 날아가서 이렇게 움직여 도착하는 것처럼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35년에는 300km까지 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대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관련된 섹터들이 종목이 좀 빠르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누리호 발표하고 나서 이제 또 재료 소멸이라고 그러죠. 어차피 항공주다 보니까. 근데 다시 이제 좀 재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리랑 아이셀렉트 우주항공 UAM이라는 종목 일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한국항공우주, 현대차,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등의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보자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좀 이제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연애 고수가 아마 주식도 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000원 이하가 빠지게 됐을 경우 그걸 좀 참으셔야 좀 좋은 수익도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쪽 투자가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선진 대표 이렇게 가슴이 떨리거나 막 하락하거나 이럴 때는 좀 우리가 마음을 그래도 이제 뭘 보잖아요. 희망이라든가 어떤 의지를 해야 되는데 뭘 좀 보고 이럴 때 좀 마음을 굳건하게 좀 우리가 할까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지표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이게 좀 꺾이는 느낌이 들면 곧 이거는 올 수 있다. 반등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희망을 본 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지금 제가 화요일 날 자료까지 준비해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꽤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이게 오트밀 우리가 흔히 오트밀하는 오트 가격이나 옥수수가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꽤 곡물 시장에 꽤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곡물 시장이 빠진다라는 건 헤드라인 CPI를 내릴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110불에서 약간 저항을 제가 받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유가가 110불만 넘어가지 않으면 역시나 이건 역시도 헤드라인 물가를 안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그 미국의 그 휘발유가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휘발유를 많이 쓸 것 같아서 정제 회사에서 휘발유를 많이 생산했는데 지금 미국 국민들이 휘발유를 좀 덜 쓰고 있어요. 아끼고 있다라는 거. 그럼 휘발유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다음 주 쪽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코스피가 안 좋다고 이야기한 건 그러니까 안 오른다는 건 아니고 탄력이 조금 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얼추 바닥권은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아니고 둔화해서 인플레를 잡는 인플레를 집중하십시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